앞에서 마지막으로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제어자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이제 그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이어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 추상 클래스의 하나의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케이스야 추상 클래스의 특별한 케이스지만 새로운 문법으로 하나 정의가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추상 클래스를 배우기 전에 일단은 자바 문법에 대해서 일단은 큰 그림으로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는요, 앞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상황이겠지만 클래스랑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남자면 인터페이스는 여자고요. 인터페이스가 남자면 클래스는 여자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대부분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마찬가지로 거의 클래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아주 공통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래스이면서 인터페이스일 수는 없어요.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는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A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라고 좀 정의가 되어져 있죠. 클래스라고 쓰였단 말이죠. 그러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뭐 클래스의 어떤 변형된 형태가 아니라 애초에 클래스 들어가는 자리에 인터페이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적 구조를 보면 인터페이스랑 클래스랑 동급이에요. 그럼 뭐 객체로서 클래스라고 하는 놈은 클래스 로더에 의해서 이렇게 동적으로 클래스 영역으로 로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클래스 영역이란 말만 많이 쓰고 클래스가 클래스 로더에 의해서 로딩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페이스 영역이라고 부른 적은 없지만 클래스 영역에 똑같이 인터페이스도 로딩이 되는 거예요. 클래스 로더에 의해서. 자, 아무튼 그래서 크게 보면 자바는 자바라기보다도 객체 지향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클래스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클래스다라고 하면 여기 일반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라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일반 클래스는 앞에 클래스만 붙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추상 클래스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알아본 것처럼 클래스 앞에 abstract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추상 클래스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일반 클래스와 추상 클래스를 구분 짓는 게 앞에 abstract이 붙는 거냐 붙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이게 붙어야 되냐면 꼭 붙어야 되냐면 뱃속의 메서드 중에서 abstract 메서드, 다시 말해서 추상 메서드가 한 개라도 있으면 반드시 그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추상 메서드는 뭘 가지고 추상 메서드라고 한다고요? 추상적인 메서드죠. 구체적이지 않은 메서드죠.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건 메서드에서 중괄호 안에가 얘는 무엇을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부분인데 이게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괄호 없이 이렇게 세미콜론으로만 딱 다시 말해서 메서드의 이름만 정의를 한 메서드, 그걸 추상 메서드라고 하고요. 저는 이거를 미완성 메서드라고 계속 많이 부를 거니까 혼돈하지 마시고 제 수업을 듣는 이 강좌를 듣는 동안은 미완성 메서드다라고 하면 추상 메서드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요. 인터페이스는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메서드가 하나라도 추상 메서드면 추상 클래스로 정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메서드가 100%의 메서드가 다 추상 메서드여야 돼요. 인터페이스는. 그러니까 100%가 다 추상 메서드이고 추가적으로 모든 필드가 static final로 선언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요. 모든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여야 되고요. 모든 필드가 static final로 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얘네들은 모두 접근 지정자가 퍼블릭이어야 됩니다.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할 때 우리는 얘를 인터페이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왜 제가 아까 인터페이스는 추상 클래스의 특수한 케이스다라고 했는데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건 정의 자체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하나 이상 가지면 추상 클래스로 정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난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를 지우고요. 여기다가 앱스트랙 클래스라고 써도 돼요. 왜냐하면 앱스트랙 클래스여도 되잖아요. 앱스트랙 클래스의 정의가 뭔데? 하나라도 앱스트랙 메서드, 하나 이상의 앱스트랙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앱스트랙 클래스라고 써도 됩니다. 하지만 이 조건, 나머지 추가적인 조건 모두가 퍼블릭이어야 되고 모든 필드가 스태틱 파이널로 선언되어져 있으면 그때는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앱스트랙 클래스로도 정의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로도 정의할 수 있는 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인터페이스로 쓰는 게 좋아요? 앱스트랙 클래스로 쓰는 게 좋아요? 그건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인터페이스의 특징이랑 앱스트랙 클래스의 특징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게 결국에는 이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 클래스는 이제까지 여러분들한테 계속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객체 생성할 수 있죠.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붕어빵으로 비교하면 붕어빵 기계죠. 이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붕어빵을 찍는 게 객체입니다. 붕어빵이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붕어빵 기계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붕어빵을 찍으려고 하는 거죠. 객체 찍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클래스의 존재 목적은 붕어빵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객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못 만들어요. 이제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 혼돈스러워야 됩니다. 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못 만든다고 하면 결국에는 붕어빵을 찍지 못하는 붕어빵 기계를 만드는 꼴이란 말이죠. 그럼 그거 도대체 왜 만드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것도 이제 이후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강좌에서 바로 듣게 되실 거예요. 자, 그거를 일단 기억하시고 객체를 만들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할게요. 자, 추상 메서드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클래스, 추상 메서드를 포함한 클래스를 가지고 추상 클래스라고 한다고 했었죠. 추상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미완성 메서드입니다. 본체가 완성되지 않은 거죠. 이 본체라고 하는 건 중괄호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은 메서드 앞에 앱스트랙을 표시하고요. 뒤에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중괄호 다음엔 세미콜론이 붙지 않아요. 중괄호가 없으니까 이제 세미콜론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어문 배우실 때 if 어쩌고 다음에 중괄호 붙죠. 여기 세미콜론 안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do while 문 붙일 때는 어떻게 했나요? do 중괄호 붙이고요. 그 다음에 while 문이 붙죠. 그러니까 do 다음에 중괄호가 여기 중간에 오고요. while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때는 또 세미콜론 붙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괄호 다음에 세미콜론이 붙지 않지만 중괄호가 없으면 세미콜론 붙여야 되죠. 그 줄이 끝났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자, 일반 메서드라고 하는 것과 추상 메서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구체화하는 중괄호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일반 메서드랑 추상 메서드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추상 메서드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놈은 반드시 추상 클래스로 정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추상 클래스로 정의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메서드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 메서드고 밑에 건 일반 메서드고 위에 거는 추상 메서드입니다. 추상 메서드를 이렇게 하나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는 앱스트랙이라고 추상 클래스로 정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제가 지금 계속 의도적으로 하나 이상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 이상의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면 추상 클래스로 정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도 안 가지고 있으면 앱스트랙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도 없으면 정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앱스트랙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메서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반 메서드밖에 없으니까 앱스트랙 메서드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앱스트랙을 붙일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하지만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걸 앱스트랙 클래스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일반 클래스에다가 앱스트랙 붙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앱스트랙 클래스는 객체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죠. 객체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죠. 객체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앱스트랙 클래스는 거쳐야 되는데 왜 멀쩡한 클래스 앞에다가 앱스트랙을 붙여요? 이걸 붙이는 순간에 얘는 객체 못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정의할 이유가 없는 거지 문법적으로는 오류는 안 납니다. 일반 메서드만 있어도 객체를 앱스트랙 클래스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건 부모의 메서드를 재정의하는 거죠. 자식이 고쳐서 쓰겠다라고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쓰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건 완성된 메서드든 미완성된 메서드든, 다시 말해서 앱스트랙 메서드이든 앱스트랙 메서드가 아니든 일반 메서드이든지 간에 자식이 그걸 만드는 걸 우리는 오버라이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그 오버라이딩 중에서 특별히 미완성된 것들을 완성시키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구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완성된 것, 구체적이지 않은 걸 구체적으로 완성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제 구현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말로도. 그걸 영어로 쓰면 implements입니다. 그러니까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건 큰 의미에서 보시면 큰 의미에서 완성된 거를 완성된 걸로 바꾸는 것도 오버라이딩이라고 하고요. 미완성된 걸 완성된 것도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미완성된 걸 완성하는 걸 우리는 구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많이들 또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완성과 미완성의 구분이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완성이라고 하는 건 일반 메서드고요. 미완성이라고 하는 건 앱스트랙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혼돈을 안 하시는데요. 완성된 거, 미완성된 걸 완성시킨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앱스트랙 클래스가 있고요. 앱스트랙 클래스 안에는 앱스트랙 메서드가 있습니다. 미완성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아서 지금 일반 메서드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완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가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ABC라고 하는 클래스 메서드 안에는 아무것도 안 써놨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코드가 없단 말이죠. 하는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니까 얘는 지금 미완성된 거 아닌가요? 아직 덜 완성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완성과 미완성을 구분짓는 단 하나의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요, 중괄호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괄호만 있으면 무조건 완성된 겁니다. 아셨죠? 이 메서드는요, 이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명확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구체화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괄호 안에 어떤 줄이 있던 무슨 명령이 있던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완성과 미완성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건 중괄호가 있냐 없냐지 그 안에 무엇이 쓰여져 있느냐는 전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추상 클래스가 필요했던 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가 있어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서는 cry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었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하위 클래스, 자식 클래스가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의 클래스에서 각각 cry랑 야옹이라고 하는 것과 멍멍이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는 메서드로 오버라이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애니멀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각각 도구와 캣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똑같은 애니멀 타입의 cry를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cry 메서드, 오버라이딩 메서드가 나와서 첫 번째 건 멍멍, 두 번째 건 야옹이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일반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써도 되지만 이 일반 클래스를 아무 짓도 하지 않은 메서드를 이렇게 비워둔 메서드를 여기서 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죠? 아무 짓도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cry의 존재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애니멀로 선언했었을 때 호출만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cry의 존재 목적이었거든요. 아무 짓도 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아무 짓도 하지 않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완성된 메소드 형태를 집어넣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abstract 클래스, abstract 메소드로 정의하고 abstract 메소드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으니까 애니멀을 abstract 클래스로 정의한 다음에 이 두 개가 얘를 상속한다고 하더라도요.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강의에서 설명을 줬는데요. 이렇게 일반 클래스를 상속하는 것보다 abstract 클래스를 상속하게 되면 부모, 자식 클래스들은 반드시 cry라고 하는 메소드를 아주 잘 명확하게 오버라이딩 해야 되죠. 오버라이딩을 이 경우에는 일반 클래스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자식이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아도 오류가 안 나요. 그냥 자식 클래스들이 오버라이딩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거를 abstract 클래스로 정의를 하게 되면 얘를 상속하는 자식 클래스들은 반드시 얘를 오버라이딩 해야지 오류가 안 납니다. 다시 말해서 abstract 추상 클래스로 정의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자식 클래스가 이 자기 뱃속에 있는 abstract 메소드를 반드시 오버라이딩 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만약에 오버라이딩을 상속해서 만들면 여기서 cry라고 하는 건 반드시 자식이 생성한 오버라이딩한 결과를 출력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왼쪽 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짜게 되면 이 cry는 자식이 오버라이딩 한 거일 수도 있지만 자식이 만약에 이걸 오버라이딩 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만들었던 이 cry가 그대로 이렇게 호출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지금 거를 혹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지난 강의 마지막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잠깐 추가로 다시 한번 중복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에는 추상 클래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객체 생성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미완성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나요? 지역 변수는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스택 메모리죠. 여기가 흰 메모리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역 변수로 int a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어떤 객체 클래스 a가 있는데요. 이 객체 a에다가 똑같이 int a라고 썼습니다. 자, 지금 이 두 가지가 다른데요. 얘는 지역 변수고 얘는 필드죠. 그럼 필드와 지역 변수가 각각 메모리에서 만들어진 상황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지역 변수라고 하는 놈은, 이 지역 변수는 스택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 A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필드라고 하는 놈은 항상 객체에 만들어질 테니까, 객체 뱃속에 만들어질 테니까, 얘 같은 경우는 A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그 안에 A라고 하는 공간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이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객체는요, 이 필드라고 하는 놈은 흰 메모리는 항상 강제 초기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흰 메모리는요, 하늘이 반쪽이 나도 미완성된 상태, 비어있는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필드 값에다가 초기화를 안 집어넣어 주게 되면 숫자는 0, 나머지는 null, 불리어는 false 이렇게 각각 강제 초기화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int 값이니까 여기 0으로 강제가 초기화가 돼요. 왜냐하면 흰 메모리는 빈칸이거나 미완성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반면에 스택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값을 안 집어넣으면 빈칸으로 그대로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system.out.println A 출력하게 되면 오류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system.out.println A.A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필드 값을 호출하게 되면 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흰 메모리는 강제 초기화가 되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흰 메모리에 들어가는 놈은 항상 완성된 형태 또는 값이 채워진 형태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 클래스 A라고 하는 놈은 뱃속에 아예 미완성이라고 제가 계속 부르고 있는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객체 못 만들겠죠. 흰 메모리에 못 들어가니까. 객체는 흰 메모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뱃속에 미완성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객체 생성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던 내용인데, 클래스는 붕어빵 기계라면서요. 객체는 붕어빵이고요.
그러면 붕어빵 찍지 못하는 붕어빵 기계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제 그 질문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건데요. 추상 클래스는요, 붕어빵 기계가 아닙니다. 붕어빵 기계가 아니고요. 붕어빵 기계를 만드는 부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구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얘가 추상 클래스입니다. 이 추상 클래스를 가지고 이게 지금 붕어빵 기계의 일부분이죠. 이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붕어빵 기계 부품을 가지고 붕어빵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붕어빵 기계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부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추상 클래스와 나중에 배우실 인터페이스의 존재 목적은 붕어빵을 찍는 게 아니라 붕어빵 기계를 만들기 위한 부품인 겁니다. 그럼 내가 결국에는 이 추상 클래스 갖고 붕어빵을 먹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일단 이 붕어빵 기계 부품을 가지고 붕어빵 기계를 만들어요. 이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는 붕어빵을 찍을 수 있으니까 붕어빵을 꽝 하고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고민해서 생각해낸 방법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정확하게 딱 들어맞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추상 클래스가 이게 추상 클래스예요. 붕어빵 기계라고 했죠. 이거 가지고는 붕어빵을 찍을 수는 없죠. 자, 그럼 얘가 추상 클래스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붕어빵을 만들고 싶어요. 얘는 객체를 못 만드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A라고 하는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해서요. 일반 클래스를 만들어요. 이렇게 상속해서. 그러면 나는 A 갖고는 못 만들지만 이 B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붕어빵 기계가 되는 거죠. 일반 클래스니까 붕어빵을 찍을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ABC라고 하는 미완성 메소드를 이제 완성시켰거든요. 이 B라고 하는 놈은. 또 완성시켜야만 오류가 안 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B라고 하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붕어빵을 꽝 하고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찍은 건 다형성에 따라서 B라고 선언할 수도 있고 당연히 A라고도 선언할 수가 있겠죠. 자, 추상 클래스의 존재 목적 아시겠나요? 자, 정리할게요.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건 붕어빵을 직접 못 찍죠. 객체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상 클래스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붕어빵 기계가 아니라 붕어빵 기계를 만드는 부품의 개념이기 때문에 붕어빵을 찍기 위해서는 그 부품 가지고 붕어빵 기계를 만들고요. 다시 말해서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를 가지고 붕어빵을 찍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객체를 만드는 과정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요. 자,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놈은 붕어빵을 못 만든다고 했죠. 객체 생성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엔 똑같은 방법입니다. 표현 방법, 문법적으로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추상 클래스죠. 객체 못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면 오류가 날 겁니다. 자, 그래서 A를 상속한, 추상 클래스를 상속한 자식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식 클래스 뱃속에서 이 ABC라고 하는 추상 메소드를 완성시킵니다. 이걸 좀 구현한다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구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B라고 하는 클래스는 일반 클래스가 됐으니까 이 B 생성자 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붕어빵 기계 부품 가지고 붕어빵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 가지고 객체 생성했다. 붕어빵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익명 이너 클래스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건 문법적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문법을 좀 잘 보셔요.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A라고 하는 클래스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볼게요. 제가 밑줄 친 부분까지. 자, 여기까지 쓰게 되면 이거는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A는 UA,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불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ABC라고 하는 미완성 메소드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익명 이너 클래스는요. 왜 익명이라는 말이 붙었고 왜 이너라는 말이 붙었는지는 이후에 설명드릴 거예요. 다른 챕터에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시냐면 문법적으로 내가 AA는 UA라고 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지만 얘가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ABC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쓸 수 없단 말이죠. 그거를 여기에다가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중괄호 안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모양새가 이상해요. 심지어 제가 조금 전에 안 된다고 했던 세미콜론도 붙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A는 UA. 안 되는 코드를 이렇게 써요. 이게 안 되는 코드입니다. A라고 하는 놈은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생성자를 호출해가지고 객체를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 되는 코드 여기 안에다가 중괄호를 써주고요.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는 거죠.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아까 생성자를 그 A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자식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구현했잖아요. 이 구현한 코드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똑같아지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이렇게 쓰면 문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부적으로 컴파일러가요. 왜 익명이라는 말이 붙었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익명이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에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야, A라고 하는 클래스는 분명히 추상 클래스입니다. 절대 객체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얘는 A를 상속받은 클래스 B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B라고 하는 클래스를 직접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쓰게 되면 알맹이의 내용만 내가 정의를 해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 알맹이에 있는 내용만 정의를 해서 던져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어떤 짓을 하냐면 이 알맹이를 가지고 있는 자식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여기 있는 B를 만들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냥 뭐 KOOEA 뭐 이렇게 제가 그냥 임의로 썼습니다.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클래스 extends A 자기가 내부적으로 그 클래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지금 방금 넘겨준 요 알맹이만 여기다가 꽝 하고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걸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를 만드는 건 똑같지만 둘 사이의 차이점은 내가 직접 클래스 이름을 디파인 하느냐 아니면 컴파일러야 네가 알아서 그냥 클래스 이름은 네가 알아서 만들어주고 나는 그 클래스 네가 만들었던 그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만 만들어줘. 그 클래스 뱃속에 있는 내용은 내가 만들어서 줄 테니 라고 정의가 되는 게 바로 익명 이너 클래스입니다. 여기에서 이너 클래스란 말이 붙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너 클래스 파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결국에 요지는 그거죠. 내가 직접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직접 클래스를 정의하느냐, 이건 클래스를 내가 만들지 않았죠. 추가적인 클래스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똑같이 구현한 메소드, 미완성 메소드를 완성시킨 객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익명 이너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이 뭘까요? 언제 클래스를 직접 만드는 게 좋을 거고 언제 그 익명 이너 클래스를 쓰는 방법이 좋을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장점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가 좋다고 한다면 나머지 문법 하나는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얘가 좋고 어떨 때는 쟤가 좋으니까 두 개의 문법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첫 번째 문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추상 클래스가 있으면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직접 정의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클래스를 B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좀 복잡해 보여요. 그리고 좀 번거로워 보여요. 내가 클래스 하나를 일부러 또 하나 정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코드상에서는 조금 불편해 보이는데 객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객체를 만들 때 내가 지금 객체를 두 개 만들었어요. BB는 UB, BB는 UB 이런 형태로 B1과 B2를 만들었습니다. 자, 3개고 4개고 만들 수가 있죠. 내가 지금 객체 B를 만들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 익명 이너 클래스 갖고 만들어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클래스를 추가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그냥 만들으라고 명령을 할 테니까, 익명 이너 클래스로. 자, 그런데 문제는 객체를 이렇게 똑같이 두 개를 만들고자 해요. 그럼 문제는 내가 클래스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처럼 이렇게 B의 클래스 이름을 알고 있으면 그 클래스 이름 가지고 몇 개구 객체를 만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 때마다 그 내용부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미완성을 완성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장단점이 좀 이해가 가실까요?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객체를 딸랑 하나 만들고 말 거예요. 그러면 굳이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익명 이너 클래스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코드가 간결할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벤트 처리할 때는 대부분 익명 이너 클래스를 씁니다. 한 번 쓰고 말 거기 때문에. 반면에
내가 객체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개의 객체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는 객체를 계속 불러다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전혀 번거로운 일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클래스를 하나 정의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한 일이 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방법 1과 방법 2가 있는데요. 방법 1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를 직접 정의하는 거. 방법 2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익명 인어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장점은 내가 객체를 여러 개 만들 거다라고 한다면 방법 1이 유리하고, 객체를 한 번만 쓰고 말 거다라고 한다면 방법 2가 코드상으로 훨씬 더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추상 클래스 방법 1과 방법 2의 객체 생성 방법입니다. 네,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